지금부터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함수의 극한을 설명하려면 적어도, 진짜 적어도 1차 함수, 2차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까지 자기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그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너희 혼자서 좀 해보고, 지금 수업 시간에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우선 1차 함수부터 보자.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잖아. 됐어? 여기에서 a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a 값이 0보다 크면 우측 상향, 우상향하는 직선이 되겠지. a 값이 0보다 작으면 우하향하는 직선이 될 거야. 그럼 여기에서 보다시피 1차 함수는 직선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됐어? 그 다음 b값은 y절편이잖아. y절편의 뜻이 영찬아 뭐야? x가 0일 때 y값이잖아. 이 y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바뀔 거 아니야. 됐어?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A값이 0보다 크고 A값이 0보다 작고 B값이 0보다 크고 B값이 0보다 작은 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잖아. 다 올라가. 아우 진짜 어쩔 수 없다. 난 최대한 잘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얘는 우상향, 얘는 우하향 하는 직선 중에 y절편이 0보다 큰 건 y절편은 여기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얘는 y절편이 0보다 작으니까 요렇게 그리면 큰일 나겠지? 얘는 요렇게 되겠지. y절편이 0보다 작고 얘는 우하향이니까 요렇게 되지. 얘는 y절편이 0보다 큰 거고 우하향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y절편이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4개로 그릴 수 있어야 돼. 됐어? 그래서 표준형. 얘도 1차 함수에 얘도 표준형이야. 표준형. 됐어? 일반형은 그리는 방법은 일반형이 나오면 1차 함수에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고쳐서 그림을 그려봐야 돼. 됐어? 자, 또 두 번째 2차 함수. 2차 함수는 우선 중요한 건 일반형과 표준형을 자기가 둘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일반형은 뭐냐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표준형은 y는 a x-m의 제곱 플러스 n이라는 걸 알고 일반형이 나오면 뭘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형이 나왔을 때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 고치면 너희가 암만 이차함수를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완전 제곱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어.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문제를 못 풀기도 할 거지만 수투의 문제, 미적분의 문제 손도 못 대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일반형에서 표준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부터 얘기하자면 A값이 0보다 크면 아볼, A값이 0보다 작으면 위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C값은 뭐야? Y 절편이지. Y 절편은 뭐? X가 0일 때 Y값이잖아. 이 C값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잖아. 그 다음에 M값, M,N이 꼭지점인 거 눈에 보여? 여기에 꼭지점이 M,N이라는 게 눈에 보여? 이 꼭지점에 따라서도 그래프의 개형이 바뀔 거잖아. 됐어?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우선 일반형부터. 일반형은 다시 한번 적어보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걸 가지고 난 요렇게 한번 그려볼래. A값이 0보다 작고,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것도 니네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값이 0보다 크고 B값이 0보다 작고, 여기에서 요렇게 나눠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칠판에다 할 때는 이걸 세로로 썼지만 가로로도 쓰는 걸 너희가 헷갈리지 않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위볼과 아볼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A값, B값에 따라서 A값, B값이 같으면 추계 방정식이 이쪽에 있다고. 같으면 이쪽. A값, B값의 부호가 같으면, A값, B값의 부호가 다르면 추계 방정식이 이쪽에 있다고. 됐어? 그래서 얘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양수니까 추계 방정식이 이쪽에 있지. 그 다음에 C값이 0보다 크니까 Y절편은 0보다 크지. 그러면 얘는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고 그림이 요렇게도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얘는 요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거지. 꼭지점의 위치가 얘는 2, 4분면에도 있을 수 있고 3, 4분면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나 보자. 얘는 A값과 B값의 부호가 같으니까 얘는 추계 방정식이 이쪽에 있는 건 맞아. 근데 C값의 부호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꼭지점의 위치가 딱 정해질 수밖에 없어. 꼭지점의 위치는 얘는 3, 4분면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겠지. 근데 얘는 어떨까? 얘는 A값과 B값의 부호가 다르지. 다르니까 추계 방정식이 이쪽에 있지. 그 다음에
C값의 부호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요렇게 돼. 그러면 얘는 요렇게 되는 그래프 개형 하나만 그려줄 수 있겠잖아. 됐어? 근데 얘는 어떻게 되나 보자. 얘는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에 있고, 근데 C값의 부호가 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있겠지. 맞아? 그럼 얘는 그래프 개형이 요렇게도 될 수 있지만 그래프의 개형이 요렇게도 될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얘도 꼭지점의 위치가, 꼭지점이 얜 1사분면 또는 4사분면에 있다는 게 눈에 보여야 된다. 됐어? 그 다음에 얘는 이제부터 얘는 한번 보자. 얘는 그러니까 이쪽에 있고, 얘는 0보다 크니까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요거는 꼭지점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얘도 지금 보면 꼭지점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는 거야. 얘는 A값과 B값의 부호가 같으니까 여기고, C값의 부호가 0보다 작으니까 요렇게 되면 요렇게도 될 수 있지만 그래프가 요렇게도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의 위치가 정확히 정해지겠지. A값과 B값의 부호가 같고 0보다 크니까 요렇게 되는 그래프 개형 하나. 얘도 그래프 개형이 A, B값의 부호가 얘 다른 쪽이네. 이게 A값과 다른데? 같아. 이쪽인데? 얘가 틀렸네? 얘가 이쪽에 다 이쪽에 꼭지점, 축의 방정식이 있어야 되잖아. 아닌데. 맞는 게 뭐예요, 도대체? 헷갈려. 얘가 A값, B값의 부호가 같으면 얘는 다른 거고, 뭐 하세요? 얘는 같은 뭐 하세요? 아예 같은 데 있어요? 헷갈려. 얘는 같으니까 여기, 얘도 같으니까 여기에 축의 방정식이 있어야 돼. 축이 다 똑같은 데 있어.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니까 얘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지거나,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쉽까 A, B, 컷. 자, 일반형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표준형도 자기가 그릴 수 있어야지. 표준형. y는 a x-m 제곱 플러스 n. 여기에서 꼭지점이 m, n 이라는 걸 구분해야지. 그럼 얘는 진짜 이번에는 멀쩡하게 그리실 수 있는 거죠? 그려야지. 이번에도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려나요? 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그리니까 더 헷갈리네. 옆에 너무 좁지 않아요? A값이 0보다 작고, 이렇게. 얘는 아볼, 얘는 위볼. 게다가 처음 했을 때 A값이 0보다 작대. 0보다 크다고 쓰시면서. 그 다음에 N값이 0보다 크고,
n값이 0보다 작고 n값이 0보다 크고 n값이 0보다 작고 그래프 개형이 꼭지점이 0보다 크니까 여기 0보다 크고 0보다 작으니까 여기 얘는 0보다 크고 얘도 여기 얘는 여기 그 다음에 음수 양수니까 여기 대신에 이거는 왜 나와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게 찍히네. 음수니까 여기 그 다음에 얘는 양수 음수니까 여기 얘는 음수니까 여기 근데 얘는 위볼 아볼이잖아. 아볼 얘는 위볼 얘도 요렇게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근데 얘는 꼭지점이 딱 정해져 있고 y 절편도 요렇게만 나올 수 있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y 절편이 음수일 수도 있지만 영인 것도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인 것도 쳐주시면 안 돼요? 0? 무슨 y 절편이 0인 거? 그럼 더 복잡해지잖아. 그럼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차별하지 마세요. 영도 숫자예요. 이렇게. 숫자라고 하는 건가? 그럼 y 절편이 이건 3개로 나올 수 있어. 0은 숫자예요? 0도 숫자지. 네. 그럼 얘도 y 절편이 하나는 아니겠지. 얘도 요렇게 될 수 있잖아. 네. 요 y 절편이 0도 갈 수 있네. 됐어? 얘는 하나지. 네. 그 다음에 얘도 하나야. 네. 근데 얘는 0 지나네? 얘는 음수인 것도 있고 양수인 것도 있고. 사실 0인 건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저거 쌤이 저게 딱 맞춰 그리셨길래. 그 다음에 얘도 3개가 나올 수 있겠지? 네. 양수인 거, 0인 거, 음수인 거. 얘는 그래프 개형 하나지. 그래서 하여튼 그래프 개형이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그래프 개형을 정확히 그릴 수 있어야 너희가 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수 있어. 됐어? 자, 그래프 개형 이거 말고 더 자세히 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극한 값을 얘기할게. 내가 사전에 설명했다시피 극한 값은 사전에 언제요? 무조건 y 값이야. y 값이야. 네. 극한 값, 무슨 값이 나오면 무조건 y 값이야. 그래서 극한 값을 구하세요 하면 y 값만 신경 쓰면 돼. 됐어? 그러면 그래프를 아무거나 이렇게 y는 x 플러스 1로 얘기해보죠. 그러면 자, 극한값은 x가 1로 가까이 갈 때 y값이 얼마냐 라고 묻는 게 극한값이야. 그럼 잘 봐. 여기 1 집어넣으면 여기 1,2점이라고 찍힐 수 있어 없어? 그럼 x가 1로 가까이 가면 2라는 게 나와 안 나와? 이게 극한값이야.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근데 봐봐. 지금은 이게 붙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그래프 중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잖아. 극한값을 따지는데 x는 1 기점으로 해서 하나는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을 수 있잖아. 됐어?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고 해봐. 그러면 좌측에서 가는 걸 좌극한이라고 하거든. 좌극한은 2야. 더 정확히 따지면 좌극한 값은 2야. 근데 우측에서 가는 우극한 값은 1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함수 값도 따져줘야 돼. 함수 값은 얼마일까? 함수 값은 1이야. 여긴 빵꾸 났잖아. 여긴 채워져 있잖아. 됐어?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보면 좌극한 값, 우극한 값, 극한 값을 꼭 기억해야 돼. 좌극한 값, 우극한 값, 함수 값을 기억해야 돼. 됐어? 그 다음 극한 값을 따질 때 식으로 나온 거 말고 문제상에서 그래프로 나오는 게 있거든? 이거 한번 펴볼래? 이거 3페이지 그래프로 실제 수능에 나온 3점짜리 문제들만 모아놓은 거야. 그러면 잘 봐봐. 1번 문제. 1번 문제 한번 보면 1번 문제가 대충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대충 내가 그려볼게. 이 빵꾸 1 이렇게 되고 여기 빵꾸 여긴 빵꾸 이렇게 여기가 채워져 있어. 여긴 2 여긴 1 여긴 2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프가 맞지? 그러면 여기 x는 0으로 갈 때 좌극한 값, 우극한 값, 함수 값을 따져줘야 돼. 됐어? 그러면 좌극한 값은 이쪽에서 이렇게 가잖아. 그럼 항상 그래프만 따라가면 돼. 내가 그래서 이걸 처음에 설명할 때 내가 항상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그래프만 따라가 주세요 라고 얘기해. 정말 그래프가 나오면 나머지 다 신경 쓰지 말고 제발 그래프만 따라가서 y값을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 따라가다가 x값에서 값을 읽으면 좌극한 값 2 나와 안 나와? 나와? 그 다음에 우극한 값을 따지면 그래프는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래프 얘 우극한 값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우측에서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좌극한 값은 좌측에서 가까이 가는 거. 그 값을 가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얘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얘 따라가면 0 나와? 그 다음에 함수 값은 0이잖아. 이렇게. 다시 x는 1로 갈 때 생각해봐. x는 1로 갈 때 좌극한 값은 이렇게 가야지. 맞아? 그럼 좌극한 값은 2 나와? 요렇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우극한 값은 2까지 가는데 우측에서 가야 되니까 요렇게 따라가야 돼. 그럼 1 나와? 그 다음에 함수 값은 여기에 점이 찍혀 있네. 0 나와? 됐어? 영찬아? 함수값 1 여기 점 찍혀 있잖아. 점이 찍혀 있는 게 함수값이잖아. 됐어? 그럼 x는 2로 갈 때 생각해보자. 여기에 좌극한 값, 우극한 값, 함수값을 생각해봐. 그러면 좌극한 값 2에 가까이 갈 때 좌측에서 가까이 가면 요렇게 나와 안 나와? 그럼 얘는 0 나와 안 나와? 우측에서 가도 0 나와? 함수 값도 얘는 0 나와? 이렇게 좌극한 값, 우극한 값, 함수 값을 너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그래프 나와 있으면 제발 그래프를 따라가서 함수 값을 얘기하면 된다고. 됐어? 됐어? 그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제 극한이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극한이라는 건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함수값은 달라도 상관없어. 함수값은 달라도 상관없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1번 문제에서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x는 0에서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x는 1에서 생각해 볼게. x는 1에서 좌극한값, 우극한값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여기에서도 x는 1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세 번째. x는 2에서 생각해 봐. x는 2에서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 달라? 같아. 그럼 같으면 x는 2에서 극한값 0을 가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으면 그게 극한값이야. 됐어? 그걸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좌극한값은 마이너스로 나타내고 우극한값은 플러스로 나타내. 그래서 자, x는 1에서 극한값 x는 a에서 극한값을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쪽에서 가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이걸 말로는 좌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려면 요렇게 쓰기도 해. 2를 거꾸로 쓴 거야. 근데 그 수식은 학교에서 쓰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쓰는 거야. 이 기호는 그냥 말로 얘기하는 거야. 좌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우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우극한값은 요렇게 쓰는 거야. 이걸 말로는 우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호로 요렇게 쓰긴 하지만 이 기호는 안 써도 돼. 그냥 말로 우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세 번째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으면 극한값은 요렇게 쓰거든. 요걸 알파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게 알파로 같으면 극한값이 알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극한값의 정의야. 그럼 말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말은 극한값이 어떻게 해야 존재하냐면 첫 번째 좌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우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으면 된다고. 됐어? 그러면 다시 1번 문제 다시 볼게. 1번 문제는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우극한값을 따지는 거지. 맞아? 1번 문제 맞아? 우극한값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우극한값 얼마야? 0. 그 다음에 빼기 1로 가까이 가는데 좌극한값이지. 1로 가까이 가는데 좌극한값은 얼마야? 2. 그럼 0 빼기 2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다시 2번 문제도 보자.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좌극한값이지.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좌극한값은 얼마야? 수경아? 얼마?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좌극한값은 얼마야? 2.
그 다음에 뒤에 거 1로 가까이 가는데 우극한값은 얼마야? 1. 그럼 2 빼기 1 하면 되니까 1 나온다. 됐어? 문제 엄청 쉬운 거야. 근데 봐봐, 지금 실제 20년도, 19년도, 22년도 3점짜리 문제야. 근데 솔직히 이거 10초면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3점짜리로 나온다고. 됐어? 자, 3번도 한번 볼게. 3번 마이너스 1의 좌극한 값이야. 좌극한 값. 그럼 얼마야? 영찬아? 3. 그 다음에 2의 극한 값이지. 극한 값이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따져줘야지. 2로 갈 때 좌극한 값은 얼마? 영찬아? 2로 가는데 좌극한 값 1. 2로 가는데 우극한 값 1. 그럼 같으니까 1 나오지. 그럼 그거 계산하면 되잖아. 됐어? 이해 갔어? 극한값 진짜 계산할 수 있지?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배워야 되는 개념의 마지막은 발산과 수렴을 배울 거야. 우선 중요한 건 수렴이야. 수렴. 수렴은 뭐냐면 어떤 값에 x가 어떤 값 a에 대해서 가까워질 때 y값도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이걸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y도 b에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면 된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건 극한값이 존재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봐. 그러면 그림상에서 놓고 보면 요런 것도 수렴하는 거야.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수함수야. y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수렴한다고. 자,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 때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요렇게 되지. 됐어? 그래서 어떤 값 x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갈 때 y값도 어떤 값에 가까이 가면 그걸 수렴이라고 얘기해. 됐어? 근데 특정하게 거의 대부분 x는 a로 보내지 않아. 거의 대부분 어떻게 보냐면 x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y값이 어떤 값에 가까이 가는지를 보는 거야. 이것처럼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물론 존재해. 근데 요렇게 나오는 것보다 그냥 x값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값에 y값이 어떤 값에 가까이 가는지를 물어봐. 그러면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 얘는 수렴해? 수렴하지 않아? 얘는 이렇게 되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요렇게 되잖아. 어떤 값에 가까이 가? 얘가? 아니지. 그럼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돼? 영찬한테? 마이너스로 간다 하지 않아? 마이너스 x값이 마이너스로 가잖아. x값이 마이너스, 이것도 x값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근데 그건 아까 수렴하는 거. 근데 얘는 수렴하는 건데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y값은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고. 얘는 수렴하는 거고.
됐어? 이해가? 그렇다면 수렴하는 건 수렴하는 거고 수렴하지 않을 때 얘를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야. 됐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야. 근데 발산 중에 진동도 있고 그냥 진짜 순수하게 발산도 있고 한데 그건 나중에 따지면 돼. 됐어? 하여튼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야. 됐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11페이지까지 배운 거야. 뭐예요? 됐어? AM에서 11페이지까지 배운 거야. 됐어? 이거 가지고 필기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봐. 영상 올릴게.